제가 정말 약간 눈을 비비고 봤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대놓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테슬라 주식 사라고, 지금 싸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이 막 이제 논란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위법 행위 아니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공격하고 있고 많이 관심을 받은 한 주였는데, 과연 진짜 테슬라 띄우기, 거의 주가 띄우기 수준입니다. 성공할지 한번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인데요. 제가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우리 소수경 구독자분들 공유드리기도 했었는데, 진짜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상무부 장관이, 야,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라고 해야 되죠? 제가 우리나라 부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1대1 비교는 아는데 어디 뭐 기획재정부나 어디 장관분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현대차 사라, 싸다 막 이러면 그거 진짜 이해상충 이런 거 문제로 큰일 나지 않나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주식 사놓고 뭐 띄우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과 의혹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고위공직자인데, 그죠? 그래서 미국이 제가 몰랐던 문화가 있는 건지 놀라울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방송에 나와서 갑자기 테슬라 주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만 요약해 왔는데, 테슬라 주식을 사라, 바이 테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의 로봇 등 혁신 기술에 대해서 진짜로 깨닫기 시작하면 이렇게 주가가 저렴한 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테슬라가 저평가되고 있다. 거의 테슬라 IR팀인 줄 알았습니다. IR팀도 이렇게까지 말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머스크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베팅하기 좋은 사람이다. 머스크한테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막 이러면서 엄청 열변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외신에서도 막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대통령의 행정부가 특정 회사를 대놓고 뭐 주식 사라고까지 한 것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상무부 장관은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 이거 문제가 된다. 막 이러면서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음모론까지 나오는 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상무장관이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이분이 헤지펀드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렇게 특정 장관이 현역에서 그 증권사 어디 고위 애널리스트나 뭐 아니면 펀드 매니저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장관직에 오르신 그런 느낌인 건데, 상무장관 루트닉이 칸토로라는 요 헤지펀드에 40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인물인데요. 이 헤지펀드가 공교롭게도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죠. 갑자기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시킵니다. 딱 그 상무장관이 TV 나와서 테슬라 주식 사라고 한 날, 그 주간에. 근데 사실 지금 이 상무장관하고 헤지펀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해상충 때문에 그 주식이나 지분은 다 팔긴 팔아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거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상무장관이 CEO도 했고 회장까지 했던 회사인데 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는 겁니다. 상무장관 픽이다, 상무장관이 찍어줬다, 칸토로 회사에서도 사놓고 띄운다, 막 이런 각종 음모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헤지펀드 회사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공장 견학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6월 달부터 호재가 쏟아질 것 같아서 매수해야 된다. 보유 등급에서 매수 등급하고 목표 주가 365불이었는데 425불이고, 근거는 6월부터 이제 호재 폭탄이 나온다. 규제 완화되고 자율주행 출시하고 로보택시 출시하고 유럽이랑 중국에도 자율주행 풀리고 난리 날 거다. 막 이러면서 엄청 호재가 섞인 보고서를 냅니다. 사람들이 뭐 둘이 거의 주가 띄우기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는데, 여기 보시면 둘이 맨날 붙어 다니거든요.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게 맨날 상무장관, 왼쪽에 있는 게 재무장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머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얘기 많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맨날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저도 이렇게 머스크가 루트닉 형 주가 좀 띄워줘 그러면 진짜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방송 와가지고 테슬라 주식 사라고 했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설레기도 하고 뭐 기대 반 걱정 반 하시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갑자기 백악관 앞에 테슬라를 전시해놓고 막 아름답다, 나도 한 대 샀다 이러고, 법무장관이 이제 테슬라 공격만 해봐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최대 20년 때리겠다 막 이랬는데, 지금 뭐 각종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기로 했는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냥 밀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트럼프가 테슬라 지키기에 돌입합니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다가 테슬라 테러한, 이번에도 막 LA나 곳곳에서 막 테러한 일이 많았는데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 테슬라의 테러한 범죄자들이 20년형을 선고받고 엘살바도르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를 기대합니다. 저주를 퍼붓죠. 그래서 막 이 엘살바도르 교도소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교도소는 들어가도 인권보호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뭐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게 어려운데, 엘살바도르는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사람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을 정도로 좀 가혹한 그런 교도소라고 합니다. 뭐 밥도 굶길 정도로, 쉽게 말하면 그런 곳에서 복역하길 기대한다, 이런 게 자체가 보내겠다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트럼프가 지금 강력 범죄자는 다 엘살바도르 교도소 보낸다고 막 엄포를 놓기도 했었는데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 기사에 머스크 감싸는 미 행정부, 주식 매수 권유하고 테러는 감옥행, 이런 기사까지 써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보니까 지구 1황의 리딩이다, 이건 사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구 1황 첫 번째 권력자가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리딩방 차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그 정도로 지금 뭐 거의 대놓고 진짜 밀어주는 건 맞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뭐 이게 주가를 올릴지 말지 모르겠는데 의도상으로는 그냥 테슬라와 트럼프는 한 몸이다, 거의 그 수준으로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머스크도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분명히 일정표에 없었던 거거든요. 갑자기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려요. 스트리밍 영상을 라이브로 띄우는데 이게 내부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내부 임직원들용 행사였던 올 핸즈 미팅이라고 요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급하게 찾아봤어요. 아니 이거 분명히 내가 주간 일정표나 테슬라 계획이 없었는데 보니까 원래 계획된 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이브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스크가 1시간 내내 떠드는데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들어보시면 좋겠고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도 들어보시면 진짜 좋은 내용인데 요즘 뭐 유튜브에 번역도 잘 될 테니까 제가 근데 핵심 내용은 다 요약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멘탈 케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직원들도 불안하잖아요. 지금 회사 CEO가 정치적인 거 개입하는 것 때문에 테러 당하고 막 이러면 직원들도 사실 사기도 꺾이고 좀 야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피해 입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멘탈 케어하고 내용 자체는 주주들한테도 보라고 공개한 거겠죠. 그래서 주식 팔지 말고 보유하라 이런 말까지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가져왔는데 일단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 가져왔는데 이런 얘기도 재밌었어요. 테슬라가 지금 월가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될 텐데 곧 있으면은 그 엄청난 기업 가치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뒤에서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지금 테슬라 모델 Y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고 올해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3년 연속 베스트셀링카가 될 것이다. 저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진짜 세계 1위 맞아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기했고 지금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막 테슬라 망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성과는 나쁘지 않다. 좋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핵심이었는데 향후 5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것이고 거기에 테슬라가 주도할 것이다. 되게 확신 있게 말을 했고 되게 중요한 말 해줬는데 조그맣게 써놨지만 자율주행 차량은 일반 차보다 사용시간이 5배에서 10배가 더 많이 늘어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일반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이제 자율주행은 훨씬 더 사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차량 이용성도 높아지면서 전례 없는 가치 상승이 일어날 건데 이걸 아직 월가의 분석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대요. 기존의 그 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테슬라 주가를 분석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제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혁명적인 변화는 기존 분석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주식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주총회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방송 보면서. 그러니까 엄청 새로운 건 아니지만 테슬라 광팬분들은 이미 다 아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몰랐던 분들은 또 한 번 느낄 수도 있고 이제 멘탈 케어 받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니 그 테슬라 차량 이용 가치가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해서 저도 이제 좀 찾아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이제 회사를 간다.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몽키가 출근하고 회사에 원래는 차를 놔두고 제가 퇴근할 때가 돼서야 제 테슬라 자동차는 제가 운전해야만 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젠 자율주행이 되면은 제가 출근하고 나서 테슬라 자동차는 혼자 자기가 자율주행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제 와이프가 이제 이 차를 타고 육아 라이딩도 하고 뭐 업무도 활용하고 하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 퇴근할 때쯤 되면은 그 차가 자동으로 혼자 운전을 해서 저한테 오는 거죠. 제 회사로. 그럼 이제 저 퇴근할 때 타고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루 종일 주차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이것저것 운전을 하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예를 들면서 남자분이시면 여자친구 태워다 주실 때 테슬라가 알아서 여자친구분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 사이에 우리 남자분들은 집에서 쉴 수 있겠죠. 여자친구분도 데려다주고 나는 시간도 아끼고 일석이조겠죠. 또 부모님 모신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 것도 제가 안 하고 저는 이제 테슬라에 딱 이제 행선지 입력한 다음에 부모님 댁에 좀 멀어도 딱 모셔다 드리고 테슬라가 혼자 몰아서 집까지 딱 주차하고 있고 여행지도 이제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가족끼리 같이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행지까지 딱 모셔다 드리고 지방 어디든 자율주행 딱 해가지고 갔다가 오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뭐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사용 가치가 무궁무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내년이면 테슬라의 자동차가 누적으로 1000만 대가 생산됐는데 이 1000만 대가 각각의 자동차의 값어치가 5배, 10배 상승하는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값어치가 좀 이 말이 막 무슨 영업사원 같이 들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머스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확실히 지금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보통 막 2대, 심지어 3대, 뭐 세컨카 용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되면은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면 2대에 있을 거 한 대만 있어도 되는 경우도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비용 절감이 되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승자 독식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그걸 되게 오랜 시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캐시우드도 이번 주에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머스크가 이 영상을 또 인용하기도 했는데 자율주행은 승자 독식이다. 그러니까 승자가 다 먹는다. 선두가 다 먹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이걸 다 먹을 것 같고 전체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혼자 다 독식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곱하기 계산해 보면은 단순 계산으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시총 9조 달러니까 목표 주가 2,600불. 2030년까지 내년이 아니고요. 2030년까지. 캐시우드는 5년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항상 내년 주가는 몰라도 5년 뒤 주가는 내가 맞출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서를 항상 내고 발언을 하는데 최근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테슬라 2차례 분할 매수 시작했습니다. 테자랄이 뭐냐면은 캐시우드가 다른 거는 막 잘 못 맞춘다고 하는데 테슬라만큼은 옛날부터 잘 맞췄다 그래가지고 테잘알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200불 초반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반토막 나니까 매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야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인가 보다 하는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점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붙어 있는 거고 톰리도 긍정론자들 다 나오죠. 톰리도 이번 주에 테슬라 폭발적 상승 구간이 곧 온다 하면서 이 그래프가 뭐냐면 테슬라 장기 차트입니다. 장기 주가인데 테슬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박스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박스권인데 자율주행 모멘텀이 곧 폭발적인 계단식 상승 딱 느껴지시나요? 이게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라서 이 박스권 버티는 게 쉽지 않은데 폭발적 랠리가 오는 게 그 이유가 자율주행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미국 주식 시작한 게 2015년 이때였는데 이때부터 같이 저랑 투자했던 그 어떤 의사분이 계셨는데 테슬라 완전 초기 투자자였어요. 강성주주. 근데 이분이 테슬라 저한테 막 사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안 샀거든요. 못 산 거죠. 적자 회사인데 저는 이제 몰라봤던 거죠. 이 테슬라의 가치를 몰라보고 이거 왜 사야 되죠? 이거 전기차 저 잘 몰라가지고 막 그때만 해도 애플 사고 막 이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빅테크 좋아했고 테슬라는 빅테크가 그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막 의사분이고 이제 현금 흐름 좋으시니까 몇 억 몰빵해가지고 들고 계셨는데 2015년 16년부터 근데 2019년에 한번 테슬라가 막판에 폭락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파산 위기 돌면서 그때 이분이 테슬라 욕을 엄청 하시면서 다 팔았어요. 손절 한 4년인가 들고 있다가 근데 진짜 그분이 다 털고 나니까 그 다음 달부터인가 몇 배죠? 한 10배인가? 7배인가가 오르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잠적을 하셨습니다. 화병 나가지고 아마 다시는 미국 주식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 주식 오프라인 강의하고 이럴 때 우리 수강생분들 오시면 항상 이 얘기 드렸는데 장기 투자가 진짜 힘든 거다 하면서 항상 이 얘기 드렸거든요. 테슬라 강성주주분들이 몇 억을 한 5년 들고 있는데 바닥에서 파니까 오르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장기 투자가 정말 쉽지 않구나. 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게 쉽지 않구나. 지금도 이제 2020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 중에 파는 분들도 있거든요. 5년 들고 있었는데 박스권이니까 지금 테슬라 5년 들고 있는데 제자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5년 동안 오른 게 없어요. 이렇게 고점에서 그거 보면은 저점 기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5년 동안 나스닥이나 S&P 들고 있었으면 최소한 뭐 몇 배 갔는데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티고 팔면은 또 폭발적 랠리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갑자기 이 차트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견뎠는데 이제 요걸 못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진짜 어렵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의사분의 매달 몇 천만 원씩 버는 그런 고현금 흐름이셨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장기 투자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톰리가 이제 박스권 견디면 자율주행 모멘텀 곧 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또 이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머스크는 테슬라를 시총 1등으로 만들어줄 2개의 축이 있는데 그 한 개의 축이 자율주행이고 또 한 개의 축이 옵티머스다 하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옵티머스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제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폰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많잖아요. 제품군이 많잖아요. 그 어떤 다른 제품보다 10배 이상 시장 규모가 큰 규모가 될 것인데 거기에 이제 옵티머스가 선두다. 그래서 머리부터 구동되는 배터리, 모터 이런 것까지 완전 수직 계열화돼가지고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은 테슬라밖에 없다. 유일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선두 맞다 이러면서. 그래서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사실 뭐 몰랐던 내용은 없죠. 그죠? 말 그대로 복습과 마인드 컨트롤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덕분에 테슬라는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올해는 5,000대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5만 대. 야,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10배입니다. 10배. 5만 대.
5만 대 그러면 진짜 길거리에 옵티머스 로봇 돌아다니는 거 좀 있으면 진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 간다면 2026년 하반기에는 외부 판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진짜로 바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머스크가 이 말을 막 자랑스럽게 하면서 옵티머스는 초기에는 좀 버그가 있어서 버벅거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제품이 될 거다라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막 아이폰 있는 걸로 자랑하기도 하고 뭐 그랬듯이 지금은 사이버 트럭 있으면 되게 막 와 초반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부터 대중들한테 팔리기 시작하면은 옵티머스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막 사가지고 자랑하겠죠. 유튜버 분들이나 막 얼리 어댑터들이 사가지고 자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나도 막 사고 싶어서 막 하는 그런 제품이 될지 머스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개인 비서처럼 집도 관리하고 잔디를 깎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기들 돌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한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리자라는 직업이 새로 생길 거라고 또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지금 상당히 두 부분의 옵티머스 로봇과 자율주행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주식까지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가 부진한 거 알고 있다. 테슬라 주가와 관련하여 단기 예측은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3에서 5년 뒤의 전망은 확실하다. 매우 밝다. 시총 1위 간다. 야,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얘기 많이 했죠. 사실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팁까지 알려줍니다. 제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혁신 능력을 가진 기업인지 그걸 보고 투자해라 했는데 테슬라는 혁신 제품 많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변동성 커가지고 하루하루 일일비 할 수 있는데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기 관점으로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을 맺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보면 약간 멘탈 케어용입니다. 엄청 새로운 사실은 없죠.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해준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요한 내용 요약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테슬라 올 핸즈 미팅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아마 한글 자막 키시면 번역될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테슬라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반토막난 대형 우량주는 테슬라 정도밖에 없어서 이례적으로 지금 계속 요 얘기 나오고 있고 나름 빅테크들도 많이 빠졌긴 하지만 한 1-20% 정도에서 빠져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외 대형 우량주 중에서 많이 빠진 것들 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제가 또 이슈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좀 밀어주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 주가가 살아날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희망해로운 거죠. 저도 테슬라 주식 들고 있는데 작년에 번 거 다 반납했거든요. 테슬라 올랐던 거. 이거 슬픕니다. 그래서 다시 좀 올라주면 좋겠네요. 아, 작년에 연말에 올라서 기분 좋아서 소고기 사 먹었는데 이거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도 지금 테슬라 2배 올랐을 때 익절하고 지금 빠졌을 때 다시 진입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데 저도 그 상상을 몇 번이고 합니다. 꿈에서도 해요. 제가 2배 올랐을 때 팔고 그러면 돈이 2배 늘었으니까 지금 반토막스 샀으면 주식 수량은 2배로 늘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죠.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몇 번만 하면 떼돈 버는데요. 그죠? 조만장자죠. 조만장자. 이거 뭐 누가 이거 알겠습니까? 그죠?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죠. 2배 올라갔을 때 팔아가지고 1억이 2억이 됐으니까 그 2억을 다시 제재를 사면 2억이 또 한 번 더 불리면 4억 그거 뭐 다 하면 그거 저기 다 워렌 버핏이게요. 물론 이런 상상 행복한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미 지난 거는 과감하게 그냥 지난 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년 4월 벌써 2분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좀 더 저와 함께 투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텔레그램 소수의견 채널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 2기 시대 들어서 고변동 장세, 정신없고 정보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 좀 어렵다, 막막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 위주로 엄선해서 알고 싶다. 혹은 조정장, 그리고 고변동 장세, 좀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견 구독하시면 요즘 안 그래도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정말 중요하게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수시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필요한 자료들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월가나 외신에서 나오는 양질의 보고서나 자료들 공유드리고 있고 수시로 리스크 점검표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쭉 이어져 온 채널인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이 소수의견 구독 모집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